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나는 농협 통장 하나로 평생 썼는데 왜 내 돈이 다 보장 안 된대? 얼마 전 저희 이모님께서도 농협에 적금 만기 받으러 가셨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직원이 이러는 겁니다. 어르신, 이건 지역 농협 통장이세요. 중앙회 통장이 아니면 예금 보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깐 이모님이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농협이면 다 같은 농협 아니에요? 내 돈이 보호 안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똑같이 농협 마크가 붙어 있어도 어느 농협인지에 따라 내 돈을 보호받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으로 돈을 넣어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못 돌려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체국 통장은 어떠신가요?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체국 통장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전액 보장이 되는 통장도 있고 전액 보장이 안 되는 상품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럼 농협이든 우체국이든 내가 넣은 돈인데 왜 전액 보장이 안 돼요? 이런 생각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올해 9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우리의 통장과 돈을 지키는 방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법과 변화를 잘 모르시고 한 은행에만 큰 돈을 넣어두셨거나 어떤 통장이 어느 기관에서 보장해 주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을 쓰시는 분들, 돈을 전액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 예금자 보호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 하나면 내 통장이 어디 소속인지,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앞으로 내 돈을 어떻게 나눠서 지켜야 할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영상 그냥 지나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앵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농협이면 다 같은 농협이지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통장에 농협 로고 붙어 있고 창구의 직원들도 다 친절하고 한 건물 안에서 다 똑같이 보이니까 구분이 어렵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농협 사실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하나는 농협중앙회, 다른 하나는 지역농협입니다. 이 둘은 말은 비슷해도 예금 보호라는 측면에선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NH농협은행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처럼 전국 어디서나 지점이 있고 통장 표지에도 NH농협은행이라고 적혀 있죠. 이 통장에 돈을 넣으시면 혹시라도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줍니다. 즉, NH농협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내 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금 9천만 원을 넣어두셨고 이자가 500만 원 붙었다면 총 9,500만 원으로 전액 보장됩니다. 하지만 1억 2천만 원이 있다면 초과된 2천만 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금이 이자 합쳐서 1억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다른 은행에 분산해서 넣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돈 지키는 일이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셔야죠. 자, 이번엔 지역 농협 이야기입니다. 혹시 동네에서 이런 이름 보신 적 있으시죠? 남양주 농협, 순창 농협, XX축협 같은 통장들, 이게 바로 지역조합, 즉 지역농협 통장입니다. 이 통장도 농협 이름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전국은행이라기보다는
지역조합, 다시 말해 마을이나 동네 단위로 운영되는 농협입니다. 그럼 여기에 넣은 돈은 보호가 안 돼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역 농협 통장에 넣은 돈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라는 기관에서 따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5년 9월부터는 1인당 1억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딱 1억 원까지입니다. 중앙회든 지역조합이든 한도가 같기 때문에 오해 없이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NH농협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그리고 땡땡농협, XX축협 같은 지역농협은 상호금융기금이 따로 보호합니다. 둘 다 각각 1억 원까지 보장되고 초과분은 보호 안 됩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농협이란 이름은 같아도 통장에 따라 보호받는 기관이 다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어르신 한 분의 사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68세 김순자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서울에 있는 NH농협은행에 정기예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 원을 예치하셨고요. 고향에 있는 지역 농협에도 적금으로 1억 원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2억인데 전액 보호가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두 농협의 보호 주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NH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지역농협은 상호금융기금이 보호합니다. 각각 따로 보장해주는 기관이라서 한 사람이 두 곳에 1억 원씩 넣었어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 2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농협 통장을 잘 나눠서 활용하면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김순자 어르신의 다른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김순자님이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 농협 본점에 6천만 원, 남양주 농협 화도지점에 5천만 원 이렇게 두 군데에 나눠서 예금을 하셨어요. 두 금액을 합치면 총 1억 1천만 원이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초과된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점이 달라도 같은 지역 농협법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즉, 본점이든 지점이든 같은 지역 농협이면 1억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지점을 나눴다고 해서 보장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보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 농협에서 여러 개 다른 지점을 이용하셔도 총 1억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통장이 어느 농협 소속인지, 내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보장해 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혹시 주변에 농협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체국 통장은 어떨까요? 우체국은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데다가 우체국 하면 왠지 국가기관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체국은 뭐든 다 안전한 줄 알았지, 뭐가 문제야?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체국 통장은 전부 안전할까요? 정부가 무조건 전액 보장해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체국에 넣은 돈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 기관에서 직접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억이든 2억이든 전액 보장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점만 보면 정말 든든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다 전액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우체국에서는 은행처럼 펀드, 보험, 투자형 상품, 신탁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형 상품은 전액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수익이 높습니다. 이건 요즘 인기 있어요. 이런 말에 혹해서 가입한 상품이 펀드나 변액보험이었다면 그 돈은 정부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가 나도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통장이나 상품 이름에 예금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 보통예금, 우체국 정기예금, 우체국 적금. 이런 상품은 전액 보장 대상입니다. 반면에 우체국 펀드, 우체국 변액보험, 채권 상품. 이런 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체국에 넣었으니까 다 안전한 줄 알았지.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가입하신 상품이 혼합형 펀드였던 거예요. 적금이라 들었는데 하고 놀라셨어요. 알고 보니 일정 수익을 위해 일부는 주식에 투자되는 구조였고 원금 보장은커녕 손실 가능성까지 있었던 겁니다. 창구 직원은 분명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설명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 못한 채 그냥 사인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제부터는 창구 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 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는지 정부가 보장해주는 건지 아닌지 꼭 한 번 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시면 내 돈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내 농협통장 소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통장 표지에 NH농협은행이라고 쓰여 있으면 중앙회 소속, 땡땡농협, XX축협 이런 식이면 지역 농협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농협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통장 중앙회예요? 지역조합이에요? 둘째, 내 예금액 점검하셔야 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1억 원이 넘으면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우체국 통장 상품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금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간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헷갈리신다면 직원에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 정부가 전액 보장해주는 예금 맞나요? 이 한마디가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 통장이 어느 소속인지, 예금액이 1억을 넘는지, 상품명이 정확히 예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큰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통장부터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꼭 1억 원만 보장해 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딱 1억 원만 보장해 주는 이유가 은행의 설립 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은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돈 안전하게 맡아주고 이자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고마운 곳. 급할 땐 대출도 해주고 어쩌면 나라보다 더 든든한 곳 아니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 내 돈을 철통같이 지켜줄 줄 알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은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을 들으면 조금, 아니 꽤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은행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은행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즉 대출 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 빌려줄게. 대신 이자는 꼬박꼬박 내.
이게 은행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내 돈은 그냥 빌려주는 용도였던 거야?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맡긴 예금자보다 돈을 빌려가고 이자를 잘 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고객이었을지도 몰라요. 충격적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 땅에 처음 근대은행이 들어섰을 때를 보면요. 그때는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즉,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의 돈도 함께 사라지는 정말 강심장만 돈을 맡길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땐 국가가 은행을 대신 책임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광복 이후 1950년대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이 국영이나 반공기업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이 시기에는 묘한 믿음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은행은 절대 안 망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국가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했던 거죠. 그때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어쩌면 믿음 하나로 돈을 맡겼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심하게만 보였던 정부와 은행이 도대체 언제부터 예금자를 진짜 고객으로 신경 쓰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정답은 199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죠. 1990년대 초 세계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HSBC, 시티은행 같은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 시장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 이름들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금력, 신용도, 경영 효율 등 모든 부분에서 국내 은행보다 한 수 위였던 이 글로벌 은행들 앞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연 경쟁이 될까?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은행들이 망하면 내 예금은 누가 책임져 줄까? 그 당시만 해도 예금자 보호법이 없었고 실제로 부도난 신용금고나 상호금융도 있어서 예금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돈을 날리는 사례가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드디어 움직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바로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한 것이죠. 근대은행이 생긴 지 무려 100년 만에 드디어 예금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그 목적도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준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위기는 바로 그 뒤에 닥쳐왔습니다. 기억하시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대기업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있었고 대기업들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해외 투자로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보, 진로, 산미 그리고 그 여파로 제1은행, 동아상호신용금고까지 줄줄이 문을 닫게 됩니다. 끔찍했죠? 결국 국민들은 겁이 나서 내 돈이라도 건지자 라는 심정으로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가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긴급하게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고 잠깐 동안만 적용되는 임시 조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1998년 8월까지만 전액 보장이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2000년 말까지 2천만 원 이하만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라는 제도가 200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내 통장 5천만 원까진 안전하구나.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돈을 맡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벌써 24년 전 일입니다. 그 사이 물가는 얼마나 오르고 집값은 또 얼마나 뛰었나요? 우리 돈의 가치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예금 보호 한도는 여전히 5천만 원에서 멈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24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당신의 돈을 더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아주 뜻깊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그 보호는 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통장에 넣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내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 노후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한번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